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님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청취자분들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돌아오실 겁니다. 오늘은 네 타짜가 아니고 이제 세 타짜, 쓰리 타짜로 가는 거예요. 쓰리 타짜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리 타짜? 이게 원래 네. 이 타짜 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네. 이게 3명만 구성이 되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한 명은 어. 광파는 입장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 어제 이제 저녁에 나왔던 밤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선고기일이 정해졌어요. 3월 26일. 야 그러면 3월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3월 26일에 이 날짜. 뭔가 생각보다 늦어요? 빨라요? 아니면 아니 적당해요? 원칙과 절차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통 형사재판 자체가 결심 공판 끝나면 4주 이내 정도 예. 통상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채워서 예.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26일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빨리 결정이 판결문이 나오면 대통령 탄핵식 판결 어느 게 먼저냐? 뭐 그것도 있었고 저 변호사들한테 좀 여러 사람 물어보면 이렇게 한 2주 3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히면 어차피 1심에서 넘어온 거에 크게 손댈 게 없어서 판결문 자체를 쓰는데 금방 가는 거고 예. 길어진다는 것은 예.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손댈 게 많다. 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선고기일이 아닌가 예. 그런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뭘 기대래요? 아니 뭐 기대가 아니라 이제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지. 예측하는 이제 무죄 판결에 예. 대한 부분들 그런 뭐 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기대할 게 없습니까? 그럼 윤타짜 보기에는? 아니 뭐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 부분은 아무리 뭐 판사 개인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판결 선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26일 지켜보면 되는 거고. 장타짜 이렇게 되면 이게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네.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뭐 대략 한 3월 14일 정도, 예. 그죠? 10일에서 14일 그 주간에 하지 않을까? 뭐 많은 그렇게들 분들이, 뭐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예. 예측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26일 나오게 되면 음. 이 변수 조합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예. 네 가지 조합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 생각을 해보면 탄핵은 인용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일부 유죄 나올 것 같다. 1심과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그게 전망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명계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근데 저는 워낙 그림력이 세셔가지고 예.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그렇죠. 2심까지 유죄를 결국에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앞서 장타짜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탄핵 인용, 그다음에 당선 무효용이 이렇게 나온다 가정을 하고 네, 얘기를 하면 가정.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한참 조기 대선 이 경선이 열려서 경선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거의 유일무이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용이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시끌시끌해지나? 그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2심의 판결이 아. 이재명 대표에게는 꽤 큰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냥 다 털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유죄든 어쨌든 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그게 경선의 중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예. 메시지가 달라지거든. 그전에는 나오지 않는 막연함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 다른 후보들이 예.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가 돼서 민주당의 이 본선에 간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이 공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나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다가 26일에 딱 나와요. 현실화가 됐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 대법원에 무죄 확정이 아직 안 나왔다. 예. 하지만 좀 거기에서는 살짝 공색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와중에 26일 날 무죄를 받아버리면 그게 제일 좋죠. 나머지 후보들이 뭐 10명이 덤벼도 예. 뭐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국민의힘도 아까 장성철 소장의 예측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정대로 결과가 나오면 막 조기 대선 경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상대인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지금 국민이 맨날 하는 뭐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재판 벌여 다니실 거예요? 뭐 헌법 84조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공격할 수 있는 상대의 약점 하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예. 이재명 대표한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전 역풍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오. 이런 정도인데 무죄가 나와?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까지 이게 그냥 막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예. 더 투표 의향이 높아지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표현으로 하면 공포심 그걸 더 자극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럴 이런 면도 말씀이세요? 있겠죠. 물론 그거는 법 판단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예, 하는 예. 거지만 예. 법적 판단만 보면 어허. 예를 들어 무죄가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대법원 판결 안 나와라고 얘기하겠지만 예. 민주당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판결을 언제 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선을 가는데 정말 예. 며칠 전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예. 우리 후보 없이 대선 뛰어야 되라는 걸로 아마 다른 후보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어 후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옆에서 누가 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앞에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니까 어. 대단히 낙관적으로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걱정 없다고 예. 아주 낙관하고 있고 다른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걱정할 게 전혀 없다. 하여튼 걱정 뭐요? 계속 걱정할 게 없다. 그래요? 예. 판사 성향들도 그렇다.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재판 결과는 뭐 판결문 판사가 판결 주문 읽을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변호사시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지금 2심을 맡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진술이 바뀌었는데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예. 어제는 아. 진술을 바꿨잖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인지 저기요. 네. 제 사건도 아니고요. 그저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 저에게 묻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발언이 제 사건만 어떤- 알아요 저는. 예. 이 발언이 어떤 양형 결정에 나중에 저희 변호사 코너에서 물어보면 제가 그걸 클립 저 쇼츠를 만들어서 드릴게. 그거 보세요. 근데 저한테 하나만 묻지 마세요. 덧붙이면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이번 2심의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검찰 리스크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다 상쇄시킬 수 있어요. 아. 왜냐면 2심에서 유진 교사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예, 이거는 예. 뭐 좀 중형이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무죄 나왔죠. 그럼 예.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무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다 정치적인 어떤 본인에게 씌워진 윤석열 정권의 탄핵당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리스크다. 예.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 밑자락이 깔아질 수 있어서 그럼 저기 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 몰랐다랑 기억이 없다는 뭔 차이가 있어요? 저도 잘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죠?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저 임기단축 개헌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성이 같은 윤타짜. 네. 과거에 1호차를 같이 탔던 윤타짜. 네. 윤타짜가 지켜본 대통령은 대통령 판단해보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임기단축 개헌을 꺼냈을까? 승부수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 승부수죠. 누구를 향해서 뭘 노린 승부수? 그러면 재판관을 향해서 아니면은 국민들을 향해서 뭘 노린 승부수? 전 양쪽 다라고 보는데 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죠.
재판관이나 국민들에게 인용이 국익에 부합되느냐, 기각이 국익에 부합되느냐 판단을 하게끔 예. 어느 정도는 기각될 경우에는 복귀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예. 해야 되고 예. 뭐 이재명이 유죄네 어쩌네 이 혼란 일어나는 거하고 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내가 복귀를 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관련한 문제들도 해소하고 예. 뭐 대외적인 것만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의 말씀 어느 게 낫겠냐 하는 한 판단의 하나의 기준을 예.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제가 돌아가서 빨리 개헌하고 예. 물러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 기각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 그런 예. 승부수라는 거고 예. 국민들 향해서도 무슨 승부수? 국민들께도 예. 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예. 당연히 설득이 될 것이고 예. 이게 탄핵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도 어허.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개헌 얘기하신 것은 개헌이라는 게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저는 간접적으로 하신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장타짜 보시기에 이 대통령이 이 승부수는 성공합니까 아니면 실패합니까? 성공 안 할 것 같은데요. 왜요? 헌법재판관들이 개헌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기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냥 나 좀 봐주세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예. 계속해서 용산에다가 이 내용을 좀 넣어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라고 거기. 강하게 주장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지층을 좀 결집을 시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얘기를 계속 요구했던 네.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결국에는 직무에 복귀하시게 되면 조기 대선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시간을 늦출 수가 있다. 조기 대선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헌법 재판의 어떤 변론의 요지로서는 예. 그렇게 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여론전이 아닐까. 예. 헌재에서 이 탄핵 절차 판단하는 데서 쟁점을 5개로 정리를 했잖아요. 뭐 비상계엄, 뭐 개헌포고령, 뭐 등등. 예.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뭐 할 거냐 이건 없단 말이죠. 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그렇지. 했기 때문에 예. 참 과거 일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뭐 미래를 예측해서 판단하는 건 근데 아니고 이제 진짜 미래도 그렇지. 보죠. 뭐 양형을 정할 때 뭐 그 예를 재범 들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건데. 예. 위법성과 예. 차후의 어떤 중대성 플러스 헌정수 의지까지 예. 이제 봤을 때는 예. 그 헌정수 의지에 대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냐라는 아. 것인데 저는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고 개헌이요? 그럼요 이미 그 때는 지났다. 예. 그 개헌에 대한 실천할 수 있었던 시점은 12월 3일 이후에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질서 있는 예. 퇴진 자체가 저는 그 당시에 같이 본인의 질서 있는 퇴진과 개헌이 같이 갔으면 예. 먹힐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대통령이 1차 탄핵 기각되는 날 오전에 그렇죠. 저의 진퇴를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소연 말씀대로 이 개헌의 메시지를 좀 담아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카드로 본다. 그냥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이미 버렸고 한번 말이나 하고 가세요라는 느낌이 드는 건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 임기 단축 개헌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화두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일단은 대통령도 말을 했고 지금 이 대상은 임기 단축 개헌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예요. 아. 개헌 압박으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 그럼 1년이라도 줄이자. 그러면 결국에는 걸어라. 우리도 걸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설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1년이라도 줄이자. 그래요. 이제 그 포석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한 해석 아니세요? 아니 저는 그런 해석이 있지. 아니 그동안 12월 3일 날도 개헌 유기를 안 했던 분이 예. 재판관들한테 재판에 영향을 못 끼치는 제가 가면은 개헌할게요 임기 단축 예. 무슨 생뚱맞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내내 그 74분 동안의 내용 보면 간첩 얘기만 하잖아요. 예. 12월 12일 날 국민담화도 그랬어요. 내가 개헌한 이유는 예.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어허. 이건데 반국가 세력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예. 그냥 간첩.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 4개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군대를 고리 보내야지. 예. 거기에 간첩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왜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요? 국회에 간첩이 있었나? 알겠어요. 안 근데 맞잖아요. 저는 장타짜.
직무에 복귀하게 되시면 예. 이 생각을 하니까 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아. 그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험악한 조치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야 정말 직무에 복귀하시게 되면 여러 사람 크게 다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예. 개헌을 과연 하실까? 어. 왜냐하면 작년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아니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대통령의 진정성 못 믿겠다. 그렇죠. 개헌은 민주당한테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의석수가 우리가 108개인데. 그래서 그 개헌의 메시지는 민주당한테 던진 거라니까요. 이거는 아. 그래서 하여튼 이번 대선에 써먹자라는 아. 것이고. 예. 근데 저도 이제 장 소장 말에 이제 동감하는 게 지금 직무복귀라는 끔찍한 게 딱 첫 마디 그럴 것 같아요. 오. 아 정말 야 노상원이 수첩 갖고 와봐. 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기 싫습니다. 저기 우리 1호차의 사나이. 아, 뭐 맞잖아요. 예, 어? 예. 윤타짜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요 얘기 1호차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내가 말이야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해서 개헌도 하고 우리나라의 아, 80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남기고 떠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역사. 남겨- 그런 비상계엄 뜻은 남겼죠. 아니었습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를 대선이 남기고, 예. 그때 대선이 굉장히 다른 데서하고 달랐잖아요. 후보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예. 검찰에서 바로 오신 분이라 예. 정치 상황을 잘 모르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이런 게 맞는 거냐? 내가 되면 이런 거 다 고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얘기는 있었어요? 개헌 얘기가 뭐 없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뭐 말씀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고쳐야 될 게 많다고 많이 그렇군요. 말씀하셨죠. 예. 어쨌든 역사에 뭘 남기는 대통령 되고 싶다. 네. 역사 책에는 남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거 전두환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두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내일 한 법으로 남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요 얘기를 해보죠. 대통령 최후 진술. 장타짜의 평가를 좀 들어보죠. 최후 진술 듣고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이 평가예요. 뭐, 아휴 이거예요. 듣는데 괴로웠어요 일단은. 왜요?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인식의 차이도 있었으니까요. 예. 어쨌든 간첩 얘기 많이 하시면서 반국가 세력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한다. 예. 직무복귀하면은 국민통합과 내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예. 제일 경악스러웠던 문장은 그거였어요. 뭐요? 어쨌든 저희 구속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예. 서부지법 침탈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층을 향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사법부를 침탈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건 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저분이 얘기한 거기서의 국민은 본인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서타짜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그래도 이 거짓말이 끝나는구나라는 안도의 한숨 쉬었습니다. 최후의 진술을 곧 들으면서. 선고가 나오니까. 네, 선고가 나오니까. 예.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 여전히 본인이 국민 앞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예. 대통령으로서 꼭 마지막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예. 너무 볼품이 없었다. 제가 뭐 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라임을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예. 참 구차하더라. 아, 그 다음에 구구절절 구지를 맞더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개헌 얘기하는 거 보면 재판관들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개헌할게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요. 예. 보면서 저는 좀 이 시간 낭비, 전파 낭비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자, 윤타짜.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뭐 사과 얘기 나오고 뭐 개헌 뭐 해야 되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공식적인 멘트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죠. 여당이니까. 속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말은 안 해도 혹시 조기 대선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뭐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속내는 대통령의 저 최후 진술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살았어 이겁니까? 아니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저 원내대표 경선장 들어가면서 했던 12월 10일 담아보고 아 왜 지금은 저거를 해 막 요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선거만을 봤을 때 선거에 유리할 만한 발언만 하셨다 이렇게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더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뭘 더? 국민 통합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제 김용태 의원도 그 예, 맞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진솔하다 이거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 적어도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예. 개헌해서 사회 시스템, 국정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는 말씀은 예. 저는 100%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임기 연연하지 차에서도.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임기 다 채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5년짜리 대통령 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확대해서 그래 임기를 중간에 줄이고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구나. 이걸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임기 다 채우면서 대통령 자리 누리고 그냥 간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말씀은 흉중에 있는 진심이 그대로 나온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혹시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봤든지 네, 거기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궁금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요. 왜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좋은 평가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뭐 예. 좀 참 짠하다라는 표현은 했을 수도 있으나 예. 좋은 뭐 맞는 말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어요. 장타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세요.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권력이 있을 때입니다. 아 그렇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정말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냥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법률적인 공공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국민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진정성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예. 왜 거짓말하냐.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저 1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보죠. 예.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대로 하면 만약에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 본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선 과정에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기간이 짧고 예. 그다음에 메시지 자체도 명확하게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머릿속에 반국가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간첩 얘기를 했잖아요. 어허. 결국엔 간첩에 가장 경악하는 층이 60대 70대 예. 고령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 던진 건 뭐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경로로든 관여를 하겠으나 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 왜냐하면 예. 그리고 대통령직이 상실되고 또 형사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수감이 있는데 예. 지금이야 좀 옆에 가서 의원들이 줄을 서지 아. 뭐 그냥 뜨끔해질 거예요 발걸음이. 그래요. 들어오는데 효력이 있다. 안 들어온다. 효력이 없다. 뭐 여러 있죠. 왜냐하면 들어온다? 경선, 네, 들어오고 싶지 않아도 그냥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도 책에서 보면 예. 되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시죠?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들을게요. 3부에서. 장타짜 이야기 마무리하고 주제 바꿀게요. 뭐였지 기억이 안 그 나요. 저기 하지 마요, 한동훈 그러면. 전 대표가 눈치를 본다.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거는 책 얘기할 때 하고 네. 책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네. 책 말 얘기할 때 시켜놓고 하고 또 그거 말을 끊어. 마무리해야지. 그거 저 대통령의 경선파에 들어온다? 아 안 들어올 들어온다? 것 같아요. 들어올 수밖에 성공하다, 없는 상황인 것 실패한다. 같다.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대선 후보들이 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김문수 장관은 정말 더 그럴 거고 예. 어제 홍준표 시장 만났더니 예. 대단히 윤석열 만났어요? 대통령 100번 토론해서. 예. 아, 만나서 그래요? 얘기를 해봤더니 예.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를 세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예. 비상계엄 예. 이거 해제 결의안 탄핵 이거 원흉이 한동훈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한마디 하면은 예. 내 마음대로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공해? 개입하지. 그- 후보 세우는 데는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전히 김문수 전 장관 또는 홍준표 시장 죄송합니다.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유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계시구나.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냐면 네. 나라를 본인 억울한 거 풀자고 예. 완전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거의 뭐 간첩 잡는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 구도를 예. 반국가 세력들과 이 간첩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지. 안 그러면 아하. 정말 한 1950년도로 맞아요. 후져질 수 있다. 맞아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가 요 말씀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예. 그럼 윤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력을 안 끼치려고도 끼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맨날 찾아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 게 도대체 몇 번이에요. 똑같은 사진 맨날 찍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실 텐데 그것도 바로 직전 대통령인데 왜 영향력이 없겠어요. 내란 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예. 얘기할 필요가 근데 없죠. 지지자들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영향이 있다 대통령의 충분히 의중이?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럼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후보가 돼야 돼. 누군 돼, 그럴 누군 수 안 있죠. 돼. 이렇게 할 수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뭐 대놓고 사람 이름을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죠. 의도했든 안 했든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접견하고 나서 내가 갔다 왔는데 누군 안 된대요. 누구 된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죠. 정정할 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지지자, 당원, 네. 예를 들어 대선 경선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지. 네.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얘기는 그냥 디폴트입니다. 영향 당연히 끼치죠. 끼치는데 그게 결과를 바꿀 정도가 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예, 자 그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만약 대통령이 파면 당해가지고 대선 열려요. 그분들은 뭘 하겠냐고.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경선판에 들어온다.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아니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고 좀 지지하는 입장을 메시지를 내도록 예.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타짜 계속 한 대표는 일단 1번 아닌 사람 리스트하면 1등이 한 대표잖아요. 한전. 예, 지금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실 있는 사람들이 경선판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누구 안 돼. 그럼 일단 안 되는 거 1등은 한전 대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책도 나왔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안 된다는 후보 1번이라는 건 이미 그건 알고 뭐, 있잖아요. 예. 대책? 그렇지. 대책이라는 거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뭉치는 거는 이재명 대표 당선될까 봐 그 공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예. 경선 중반 이후로는 아, 누굴 내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거기로 결집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단 정권을 다시 잡은 다음에 뭐 그다음 얘기지. 예. 정권 넘어간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비책을 명확하게 보여준 한 문장이 있죠. 뭐요?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 계엄할 거다. 예, 예. 이 얘기가 딱 그 대비책이에요. 내부의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지. 내가 이재명과 대척점을 갖고 갈 테니 나에게 맡겨달라. 이재명 포비아는 내가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재명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에 있는 친윤 그룹들이 배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탈출하려면 이재명을 꺼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이게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엄할 거다. 정확히 얘기하면 앞뒤가 이게 기승전이 없이 그냥 단어를 내뱉은 거 보고 예. 한동훈답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수사구나. 그럼 정치적으로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봅니까? 아니 뭐 전략적으로는 아예 그냥 어떤 비논리로 얘기를 하면서도 예. 정치적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뉴스를 만들었으니까 뭐 나름대로 유효타는 된 것 같아요. 당원들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 부류 사람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요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행정 권력까지 차지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할 수도 있고 처벌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은 우리 대통령 배신했어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당원들이 이재명은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요구함으로써 당원들의 불만을 대변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원들의 배신자 프레임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대급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훨씬 더 욕하고 정말 모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더 악마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원들이 다 한동훈 대표의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 예. 배신자 프레임에 넣어서 생각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당원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아까 대구 경북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럴 근거는 어디도 없고요. 일부러 꼭 붙여주시기 바라고 저는 작년 7월 전당대회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보고 있다는 얘기는 63%도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 왜 그렇게 됐었던가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석 중에 좀 그렇게 빨리 그래요. 그러지 마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요거로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계엄 얘기를 하니까 서타짜의 표현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뭐 유효적절한 거다. 난 정치적으로 유효타는 됐다. 유효탄 됐다. 네, 근데 네. 예, 유효탄 됐다. 장타쳐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습니다. 요거를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요걸 한 대표가 다시 받았어요. 기꺼이 국민이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 잘 받으세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주인 무는 개다. 또 이런 얘기를 받아쳤죠. 야 말싸움. 야, 이 그건 말싸움이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내 유효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걸 대변할 수 없는데 예. 일단은 주고받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정치적인 문장으로서는 뭐 꽤 성공한 편이다. 그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장타짜의 평가를 들어. 아니 그 대척점 세우는 프레임 딱 만든 거는 잘하시는 이재명 대 것들인데 한동훈? 좀 대통령 되실 분들이 개 막 이런 얘기하고 뭐 하는 개 거냐. 타령은 저기 대구에서 많이 그만하시라. 들렸는데 그 대구시장님이 개라는 단어 잘 쓰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기차가 뭐 개가 그래요, 지져도 개가. 기차는 간 이재명 대표 이제 걸려 들은 거고 예. 한동훈 대표의 그 받아친 멘트의 핵심은 기꺼이예요. 기꺼이. 기꺼이 왜요? 기꺼이. 부산대 기꺼이는. 네.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나 그거라도 할게.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당신은 나보고 강아지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거라도 할게 강아지가 내가. 되겠다. 당신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국민을 네. 위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을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그거를 뚫고 후보가 되기 위한 제일 전략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려면은 누구를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죠.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손해 같아요. 지금 대단히 앞서가는 후보인데 좀 진흙탕 싸움에 말싸움에 본인이 걸려들었죠. 개라는 단어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건 지지층은 막 와 말 잘했네 시원하다 하겠지만 예. 약간 이제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 왜 저러지 역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유연해졌다며 중도 보수라며 근데 또 개싸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분 제일 나쁠 때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거의 나갈 때 기자 질문이 그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 표정이 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예. 굳이 개로 해서 이걸 들어가 버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몸값만 올려준 거예요. 그냥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국민을 지키는 돼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국민을 기쁘게 하는 삼겹살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돼지를 개로 바꿔서 이 논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뭐 국민을 지키는 개 뭔가 뭐 저 주인들이 지키는 개 같잖아요. 그냥 돼지로 썼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원래대로. 들어요. 그럼 전혀만 안 못 되고. 받아치지. 그랬으면 또 다른 말로 돼지를 썼을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뭐 이래야 되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책 많이 팔립니까? 예,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그래요? 교보문고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분, 물론 뭐 책이 빨리 팔렸다 그것도 있지만은 예. 그 오셨던 분들의 면면을 본단 말이에요. 뭐 특정 뭐 한동훈 대표 팬클럽 사람들은 왔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 하나하나 인터뷰하는 것도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
이거는 폭발력이 좀 있겠다. 어. 예, 좋게 평가한 거죠. 예. 예. 선거 전략으로서 이거 어쨌든 이것도 뭐 그냥 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닐 거고 아무래도 대선 조기 대선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 복귀 신호니까. 그러니까 전 이제 윤희석 우리 대변인님 요즘에 표정과 말투를 보면 네. 첫사랑에 빠진 남자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눈에서 정도로 꿀이 떨어져.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은 그냥 목소리부터 다정다감하고 눈에서 네. 꿀 떨어지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과 어. 선거 전략으로서는 정말 잘한 거죠. 화제가 됐잖아요. 예. 언론의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 지금 어떠한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한동훈 대표랑 참모들이 할 일이에요. 예. 이렇게 관심 받았잖아요. 그럼 4일날 뭐 북콘서트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러한 관심을 본인의 지지도로 예. 이끌어 나갈지 그거는 이제 몫이죠. 북콘서트 뭐 그런 안 거 해요? 아주 유동적이니까. 저는 기사에 났는데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책도 출간하고 그 누가 됐더라도 뭐 어떤 뭔가를 해보겠다는 시작점 있는 사람이 재뿌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착각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착각?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을 냈을 때 예. 정말 국민들이 막 한동훈 전 대표를 기다리고 고대에서 막 이렇게 책을 사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예. 이제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그거. 근데 중요하게 냉정한 거는 그냥 시의성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내일 안에 어떤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행위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시의적인 상황에서 당시에 대표를 하고 있었고 어허.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책을 써? 그러면 시의적으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거기에 담았겠네. 라는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물로 접근해서 책이 팔리는 게 아니라 시의적인 상황을 가지고 책이 팔리니까 그걸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팬덤 측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근데 이 책의 어떤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호응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정말 그 신기루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녹취록이 계속 공개돼요. 김영선 전 의원 저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는 김건희 여사 뭐 당선인한테 얘기했어요. 권성동과 윤한홍이가 반대한다면서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 대통령의 저 녹취록은 예전에 공개했던 거의 좀 확장 버전인데 윤상현이가 걔가 이렇게 얘기하나? 맞아요. 예,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인데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또 거기 윤한홍이 의원이 반대한다니까 윤한홍이가 그러더니 윤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 녹취 파일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11월 7일 날 대국민 기자회견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선인 시절에 고3 수험생보다 바빠서 김영선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미 전략 공천이 되어 있었다. 명씨 내가 그때 나왔던 육성은 그냥 명태균 내가 고생했다라고 격려해 준 거다. 이런 식의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런 녹취록이 나온 거는 본인이 직접 공천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참 이러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다라는 것이 참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파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김영선 공천에 많은 힘을 썼네. 이미 판단은 끝난 거다. 네. 예. 이제 명태균 씨 사건은 예. 김건희, 윤석열 2단계를 떠나가지고 홍준표, 오세훈으로 넘어간 거죠. 이미 탄핵이 지금 탄핵이 심판이 진행되고는 와중에서 이거 하나 더 해봐야 요 얘기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사의 목소리가 작년 9월 이후에 명태균 씨 사건이 한참 관심할 때 이권 나왔으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렇지.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식으로 이런 목소리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만한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건 예. 이 내란과 비상겸의 큰
큰 이 장벽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육성과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나? 예.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허.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공천 개입에 있어서 11월에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예.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명태균 혼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 이 사람 혼내고 내가 이 사람 그만 만나라고 했는데 음성에는 그래 오케이 이러는데 혼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짓말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 뭐 이제 거짓말을 탓하는 것도 입이 아프고 중요한 거는 공천 개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인사 개입, 그다음에 보면 당무 개입, 김건희 국정 여사가요? 개입. 그렇죠.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잘 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도 통화할 때 김건희 씨가 뭐 누굴 도와주면 공공기관장이나 장관 자리 이렇게 서슴없이 나와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공개된 건 아닌 거죠. 공개는 아니지만 명태균 씨 주장. 명태균 씨 봐봐요. 재밌는 게 이 사람은 100% 순도가 있는 뭐 증언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 최소한 팩트 아닌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 증거를 제시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현재까지는 뭐 맞아 현재까지는 들어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봐서는 공천은 빙산의 일각이고 부의원이었던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 부의0에게 공천에 대한 어떤 실행을 지시당해서 했다는 거. 아하. 저는 그 자체가 예. 지난 지난 3년의 어떤 국정 운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타짜 얘기한 대로 뭐 대통령과 여사는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탄핵 심판 갔으니까 요건데 다른 거라는 거는 결국 조기 대응선이 있으면 예비 후보들, 유력 후보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결국에는 파장이 있습니까? 좀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없을 수가 없죠. 어. 예. 결국 그 대선전에서 제일 그래도 세게 작용하는 거는 다 폭로, 네거티브 그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대방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반년 이상 전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될 때 그 공격을 받아서 방어해야 하는 이 후보 쪽 입장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닌 거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건 그래. 아닌 거 증명하는 게 진짜 힘들지. 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예. 있는데 영수증이라도 주는데 안 했는데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CCTV를 24시간 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허. 그러니까 이거를 아닙니다. 뭐 거짓말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예. 시간은 가고 조기 대선이다. 예. 이게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예. 두 분에게. 예. 자, 일단 오 시장 측과 홍 시장 측은 절대 아니다라고 뭐 검찰에 고발 얘기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저 김한정 씨 있잖아요. 그 3천만 원 그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김한정 씨 저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인가 줬다는 그 사람 집이 압수수색 됐는데 압수수색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희 SBS 기자하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저희 단독 보도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하고 이준석 의원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대신 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의원은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 없는데 뭘 냈다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반응했고. 이준석 의원은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런 네. 얘기하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아니라고 했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예. 문장 중에서 상당히 유익 있게 본 게 뭐냐면 뭐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가 예.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예.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핵심 증인자인데 여태까지의 증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내가 그냥 격려 차원에서 그냥 그렇죠. 거마비 주고 수고비 주고 차비 줬어 이랬는데 예. 용도가 이제는 달라졌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네. 오.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어.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어. 나는 관계 없어. 나는 완전히 조선족 남매라고 해가지고 명태균 씨랑 난 김영선 전 의원을 캠프에서 처음부터 나는 배제시켰어라고 했는데 예. 이 말이 사실이면은 이건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불거진 거고 더 구체적인 해명을 오세훈 시장이 내놔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라고만 하기에는 예. 이 김한정 씨의 이 증언이 심상치가 않다 이거죠. 김원영 씨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처음으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얘기했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게 중요한 부분 잘 찝으셨고 김한정 씨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들 주변에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후원자로 활동하는데 예. 대부분 그분들이 털리잖아요. 예. 웬만해서는 다 말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거지 않냐 저런 아, 그래요? 단어를 보면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마냥 부인은 할 수 없는 예. 상황이 될 것 같다. 저기 장타짜 네. 이 문제에 대한 오 시장 측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명 씨의 사기 조작, 미 공표 여론조사 13건으로 수혜받은 사실이 없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라. 이거거든요. 예. 김한정 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김한정 씨가 예를 들면 거짓말했다라든지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 안 나와가지고 예. 지금 물어볼게요. 방송 끝나고 본방 불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이준석 의원은 뭐랍니까 요거? 요 공식적인 해명 후에. 모른다 나는 진짜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인맥이 그냥. 윤타자님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힘듭니다. 그 김한정 씨가 작년에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면서 욕설 같은 거 새끼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줬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3타짜와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장타짜 숙제입니다. 네. 10분 동안 전화로 확인해서 본방 불가에서 하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타짜는 어디 가요 오늘? 예. 아이고,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정 어디 갑니다. 혹시 책 때문에? 예? 책 때문에? 뭐 그거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윤타짜는 일정이 있어서 본방불가랑 같이 못하고 윤타짜를 대신한 다른 분이 본방불가에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3타짜와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본방불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